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그냥 잠깐 조정받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이번엔 얘기가 좀 다를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뿌리, 그 근간을 흔드는 펀더멘털 쇼크가 시작됐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번 하락이 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싹 회복되는 그런 단기 충격,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하락은 그냥 투자 심리가 잠깐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의 실적, 그리고 미래 가치, 그리고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펀더멘털 쇼크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급락했다는 건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드디어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그냥 숫자 하나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 심리가 정말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부정적인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그럼 이 공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AI 랠리의 심장, 바로 두 거대 기술 기업이 문제의 진원지였습니다. 시장의 희망이 순식간에 공포의 근원으로 돌변해버린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도체 같은 성장주 섹터는 무려 17% 넘게 폭락했죠? 그런데 헬스케어 같은 소위 방어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이제 미래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일단 피하고 보자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AMD의 주가입니다. 세상에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3%가 폭락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의 매출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한창 못 미쳤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 하나가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그리고 그 실망감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AMD의 이 폭락은 시장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AI 반도체품 이제 끝물인가? 슬슬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가장 강력했던 엔진에 드디어 의문 부호가 딱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알파벳, 바로 구글이 시장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2026년까지 AI에 무려 1,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숫자를 본 시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간외 거래에서 5% 급락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태도가 180도 확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AI에 투자한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돈 쏟아부어서 수익은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이제 꿈과 희망의 단계를 지나서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미국 기술주에서 시작된 이 쇼크, 이 충격파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정확히 한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한테는 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여기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죠. AI 칩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은 곧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관련 장비 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말 그대로 미국에서 시작된 AI 쇼크가 우리 증시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시작될까 시나리오를 봤더니 약세 가능성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립은 25%, 강세는 5%에 불과하고요. 지금은 막연한 기대를 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아주 실용적인 대응 전략, 일종의 방어 전략집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총알로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은 기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5%면 판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고 칼같이 지키세요. 셋째, 포트폴리오에 방패를 추가할 시간입니다. 통신이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성급하게 뛰어들지 마세요. 바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첫째, 에이, 우리 증시는 괜찮을 거야. 이런 디커플링에 대한 환상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고 하죠. 섣부르게 싸다 하고 달려드는 저가 매수는 지금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그야말로 독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반도체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지난 몇 년간 AI 랠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만들어냈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날아온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